첫 번째는 사실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엑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발판을 마련했다.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수를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수입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수고, 또 저희 가온 차트 시절부터 사실 저희가 했던 행사, 뭐 아시아송 페스티벌 이런 걸 이제 곱씹어 보면 빼놓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가수, 우리한테도 지난 추억이 묻어져 있는 가수, 그 가수 이름 뭡니까? 엑소입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2010년도 40대 때 뭔가 이제 지난 추억을 남겨줬던 그런 가수가 누구냐? 그 가수가 바로 엑소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감사하게도 또 SM과 또 엑소 여러분들이 저희 하는 행사나 이런 걸로 많이 서포트했던 기억이 나요. 또 거기서 만났던 우리 엑소 L 여러분들, 그 열광적인 응원들이 지금도 머리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쭉 한번 저희 히스토리를 리뷰를 해봤는데 추억이 엄청 돋더라고요. 내 인생도 여기 좀 녹아들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 데뷔가 2012년 4월 8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엑소 팬미팅이 올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데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팬들이랑 다시 만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 됐어? 할수록 10년이 넘어서 11년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도 엑소 하면은 핫한 가수, 따끈따끈한 가수, 이런 느낌이 오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수는 어때? 11년 차라는 거야. 대단한 가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속사는 SM 엔터테인먼트고, 팬덤 이름 제가 이름 안 했는데 중요 표시하겠습니다. 팬덤 이름 엑소엘. 저는 K-POP 역사사상 가장 열정적인 K-POP 팬덤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제 서로 뭐 누구야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엑소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쟁하는 다른 팬덤들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열정, 그리고 뭐 이 스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이제 이렇게 엑소엘의 이런 뜨거운 마음 있지만, 또 멤버가 몇 명입니까? 여기 8명이잖아요. 사실 8명으로 출발 안 됐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엑소엘은 좀 한이 있는 그런 팬덤이라고 봐야지. 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왔던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데미지, 이런 거를 꿋꿋하게 버티고 지금까지 엑소엘로 우뚝 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엑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좀 보는 거고, 많은 뭐 우리나라의 팬덤들이 존재하지만 정말 엑소엘의 어떤 단합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팬덤 문화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같은 거를 많이 제시했던 그런 팬덤이 어디냐? 그럼 엑소엘이라고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그 엑소뿐만 아니라 엑소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얘기가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보셔야 돼요. 2012년 4월 9일 날 앨범 발매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는 이제 마마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당시에는 엑소 K, 엑소 M 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앨범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 버전 있고 차이니스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전이 나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온 차트 집계할 때도 합쳐서 집계를 해야 되느니 아니면 개별로 집계해야 되느니 이게 갑론을박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온 차트 집계 기준을 아주 고민하게 했던 가수, 그게 누구냐? 그게 엑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앨범을 냈고, 이때 이제 막 동방신기 막 이렇게 뜨고 나서 그다음 이제 SM 차세대 이제 그 보이그룹 누구냐? 그래서 이제 엑소라고 힘을 빡 주고 나왔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사실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요 앨범은 사실 디지털 순위에서 100위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 그냥 고개만 싹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바로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SM 그 관계자들이 좀 실망했던 기억이 제가 지금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와신상담 준비를 해서 늑대와 미녀 이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마마 앨범보다는 요 앨범이 조금 이제 가능성을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SM은 항상 뭔가 아티스트를 배출했을 때 1등이 아니면 실패한 거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는 뭐 100위 안에 잠깐 들었다 만 거고, 여긴 조금 있었는데 여기도 그냥 SM 자체에서 평가를 했을 때 야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고, 주변 시장도 이제 안 돼, 이게 뭐 되겠냐, 컨셉 뭐 이걸로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2010년대 K-POP 역사에서 히트한 몇 가지 곡들이 있죠. 그 곡 중에서 K-POP 역사에서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노래가 나와요. 그것도 리패키지에서. 그게 으르렁이죠. 와, 으르렁. 2013년도
8월에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때 으르렁이 대히트가 돼서 이제 완전히 최고의 탑 가수가 갑자기 돼버린 거야. 리패키지 타이틀에서. 교복 패션 이렇게 있었잖아. 이 패션을 누가 맨 처음에 이게 컨셉을 잡은 겁니까? 뉴진스를 제작 총괄을 하고 있는 미니진 씨가 이때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히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카메라 워킹하며 뮤직비디오, 노래도 너무 좋았고 안무도 너무 좋았고 동무와 어떤 군무들의 적절한 조합들. 야, 그리고 또 이제 각 방송국마다 이 카메라 워킹 연출 때문에 엄청나게 서로 막 그 치열하게 경쟁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 저희 SBS 그 PD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카메라 워킹 드론 써가면서 막 하는 걸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야, 이 무대 하나 만들려고 엄청나게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그 으르렁이 완전히 떠서 엑소가 완전히 대박 가수가 될 쯤 저희 아시아송 페스티벌 저희가 처음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엑소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 하고 이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었을 때야. 이 당시에. 이제 2013년 8월 달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송페가 10월 초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2달밖에 안 된 거야. 으르렁 나오고. 그때도 잊지 못하는 게 아시아 송 페스티벌 잠실 주경기장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 엑소가 거기서 이렇게 으르렁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야, 밖에서 엑소의 그 함성 소리가 와, 그래서 나는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생길 정도로 어마무시해 진짜.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하구나. 또 그때 그 전전날까지 비가 엄청 내렸어. 그러다가 그 당일날 날씨가 예술이었잖아. 딱 가을 날씨 중에서 너무 좋은 날씨. 그 날씨에 이제 우리가 아시아 송 페스티벌을 잠실 주경기장에 하고 이제 엑소가 나왔던 거지. 난리가 난 거야,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지. 그리고 그때 가까이 무대에서 이렇게 내가 봤는데 애들이 또 무지하게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애들이 잘생긴 애가 한둘이 아니라 떼거지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네. 그때 그런 생각을 처음 하면서 엑소의 위력에 대해서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송 페스티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개최하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마지막 엔딩 무대는 항상 어떻게 됐어? 엑소가 장식을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저희 가온차트 시상식에서도 항상 빼놓지 않고 엑소가 출연을 해주셨죠. 엔딩 무대 때 엑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조명이 꺼지고 가수들이 이렇게 딱 세팅하려고 그때부터 뭐 어떤 분인지 알지? 그 막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뭔가 일이 날 것 같다. 아, 진짜 이게 막 무대뿐만 아니라 이 계단 객석 같은 것도 이렇게 앉으면 같이 이러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느낌으로 팬덤들이 엄청나게 지금 하잖아.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한 맨 처음에 지금의 엑소를 만든 노래가 뭐야? 그게 으르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그냥 일사천리로 가고 그 당시에는 이때 시장이랑 10년 지난 이 시장은 우리 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엑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발판을 마련했다. 이래 성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수예요. 이 시장이 작았지만 지금은 뭐 팬클럽 전 세계 팬클럽이 뭐 몇백만이다. 뭐 누구는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거의 뭐 몇천만이다. 뭐 이런 게 많잖아. 근데 이 당시에 엑소가 중국에서만 팬클럽이 100만 이상 모였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이 당시의 전략이 여기 이제 중국인 멤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전략들이 맨 처음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하게 된 거지. 지금도 내가 지금 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의 어떤 회장님이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얘기 뭐냐면 아직도 우리 중국은 엑소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엑소의 인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센 어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내면 내는 족족 어떻게 돼? 그거 무조건 뜨는 거지. 그리고 여기 하고 이 으르렁에서 보였던 그 파워풀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야? 12월의 기적이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야, 우리는 아이돌이고 댄스와 이런 격렬한 안무를 통한 어떤 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컬도 예술이네. 너무 감미로운 음악들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12월 달 되면 뭔가 크리스마스 그 전후에서 계속 앨범들을 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많이 내고 이들의 보컬 실력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이때부터는 이제 명실상부한 K-팝 산업을 대표하는 원탑 그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중독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 뭐 이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뭐 됐던 거고 이때 내가 기억이 났던 게 그 아시아 송 페스티벌 하는데 그때 안전이 왜냐면 중요했냐면 엑소엘에 엑소가 나면 알잖아. 앞으로 다 뛰어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이걸 막 넘어지고 이거 다칠까 봐 우리 걱정되는데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엑소엘이 이렇게 팻말 들고 뭐 여기 보면 도경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지막 엔딩 때 디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팻말을 보고 악수를 이렇게 딱 손 해봐. 딱 해가지고 이게 딱 하이파이브를 해준 거야. 그 팬한테. 근데 내가 그때 잊지 못하는 게
난 그래서 약간 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신질환 온 것처럼 막 이거 떨면서 이게 너무 떨려서 이렇게 팻말을 거꾸로 들은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떨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야, 그러니까 걔는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 디오라는 친구가 굉장히 매너가 좋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아이 컨택 해주면서 그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팬들이 있는데 우리 간이의자 있는데 난 그 간이의자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엑소 L 때문에 처음 알았어. 그 플라스틱 의자인데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서 올라가서 희한하게 어디서 뭔가 꺼냈는데 이렇게 망우잉 같은 걸 꺼내가지고 야 나는 거기서 이걸 찍는 걸 보고 야 이거 어마무시하다. 그때 그런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중독도 잘했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부터 뭐 2014년 12월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윈터 스테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앨범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5년 3월에 이제 컬미 베이비 조금 이제 라이트한 노래를 가지고 이제 엑소가 보였는데 이때도 뭐 좋았죠. 그래서 2015년 3월 이후에 Run Me Right 이게 두 번째 리피케이츠 앨범이 났어.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어? 라이언 존이 이제 이때부터 한 거야. 라이언 존이 이때부터 해서 이제 Run Me Right 노래도 이제 우리한테 얘기 많이 해줬고 그래서 이제 뭐 요 앨범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돼가지고 Sing For You라는 노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엑소 노래 중에서 아예 나 최애곡이 무슨 곡이냐 난 이 곡이라고 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막 우수에 젖어 들어가면서 뭔가 12월에서 이 노래 한번 들어봐. 엄청 좋아. 그리고 이 노래 말고 12월 되면 이렇게 스물스물 차트에 올라가는 엑소 노래가 뭐가 있어?